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미사이언스는 이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어머니와 아들, 형제 간에 이 경영권 분쟁이 있어 왔죠. 그러다 보니 이 어머니 쪽에 대주주연합 신동국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동국 회장이 단일 최대주주입니다. 15%를 갖고 있는. 그리고 송영숙 회장이 이 어머니가 되죠. 이쪽 부분, 그다음에 임주연이라고 여동생이 있는데 이제 딸이죠. 이쪽이 9.2% 정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대주주연합 쪽이 49% 정도, 거의 50% 가까이 갖고 있었지만 50%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서 이 아들 형제들 임종윤, 임종훈 형제들과 경영권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요번에 임종윤 그 사장이, 대표가 이제 어머니 쪽에 붙었죠. 그러면서 일단은 대주주연합 쪽이 63% 정도 지분을 가져가면서 이제 확실한 그 한미사이언스의 최대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한미사이언스가 지주회사로서 이 한미약품을 제대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경영 안정이, 그러니까 경영권 안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일단은 이 임종윤 대표도 이 어머니와 그 신동국 회장, 이쪽 이제 그 죽은 아버지의 이제 고향 후배라는 분인데, 이쪽과 같이 이제 경영을 하겠다고 했고, 일단 자기 지분을 일부 이쪽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동국 회장 쪽이 이 대주주연합 쪽이 최대주로 확실히 올라섰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주식을 매각하게 된 건 역시 이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동국 회장은 이 한미약품을 창업한 그 회장의 고향 그 후배로서 이 한미약품이 말 그대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신약회사로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을 중심으로 경영을 해야 회사가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 송영숙 회장도 동의를 했죠. 왜냐면 임종윤 대표나 임종훈 이사나 이런 그 창업주의 아들들이 사업을 그동안 좀 못 해왔습니다. 처음에도 신동국 회장은 그래도 아들들 편을 들었었는데 한 분기 정도 지나면서 회사가 망가지는 걸 보면서 이 대주주연합, 지금 송영숙 회장 쪽, 엄마 쪽으로 붙었죠. 형수님 쪽으로. 결국은 이 신동국 회장은 이 한미약품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가고 자리를 잡으면 지분을 팔고 나가겠다고,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종윤이나 임종국 형제는 궁극적으로 어머니 송영숙 여사가 돌아가시면 그 지분도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들 이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더 끌면 회사가 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대주주 간, 이제 최대주주 간의 오너일과 간의 어떤 화해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일단은 신동국 회장은 전문 경영 중심으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를 경영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에 대한 이 한미약품이 전문 경영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한미약품은 여러 그 R&D 파이프라인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역시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가 시장이 확실히 있다는 걸, 그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 연구 결과, 임상 실험 결과에 대해서 시장에선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한미약품이 이에 대해서 차근차근 지금 임상 결과를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지금 그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 대주주 간의 싸움 와중에 헬스케어 부분, 옛날에 한미 헬스케어라고 했던데 이 부분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이언스하고 이 대주주, 그러니까 지주회사 쪽에서 아예 흡수 합병을 해버렸죠. 그렇게 하면 한미약품에 대한 부담이 이제 덜어지는 거죠. 한미약품은 이런 주변에 빌붙어 사는 그런 계열사들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끼고 자기 제약 분야의 사업만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사업이 안정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헬스케어 부분을 흡수 합병했지만 이쪽이 수익이 나지 않는, 아직까지는 그 돈만 쏟아붓고 있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계속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3분기까지 전년 대비해서 매출, 그러니까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이건 매출 외형은 좀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전년도과 비슷했지만 조금 줄어들었고 당기 순이익도 전년보다 좀 큰 폭으로 줄어든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이 잘 돼야, 잘 되면 그 배당을 받아먹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지주회사가 그런 부분에서 좀 약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최대주주적 지분을 보면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주주 오너일가 이쪽 포함해서 66.22%입니다. 근데 오너끼리 이제 싸움이 났었기 때문에 지분이 적어 보였던 건데 실제로 요번에 다 정리되면서 이 지분 66.22%라는 게 50% 이상 이게 우호 지분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미사이언스가 지주회사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한미약품은 그 밑에 사업 자회사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이 나름대로 이게 주력 회사인데 이쪽은 경영권이 임동국 회장 쪽이 갖고 있었고 한미사이언스는 임종국 형제가 경영권을 갖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 경영권이 완전히 이제 한미사이언스도 이 임동국 회장 쪽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실제로 임동국 회장이 개인 최대주주입니다. 한미사이언스에. 그리고 이 한미사이언스 계열사로 JVM이나 뭐 온라인팜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네. 자, 요번에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뭐 임기 만료되면 이렇게 뭐 바뀌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이제 다 이제 의미 없고요. 이제 경영권 분쟁은 일단은 잊어버리는 사안이 돼야 되고 이제는 지금까지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했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뭔가 좀 그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미사이언스에서 나온 말은 주주가치 환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고 주주 환원의 25%의 수익을 쓰겠다는 것이고 한미사이언스의 이익을 1조 이상 가져가게 만들겠다. 또 2028년까지 그렇게 성장해서 키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주주가치 환원 정책을 다 따지고 보면 주가가 한 10만 원 정도 이상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말 그대로 이제 그 한미약품이나 이런 데서 벌어들인 돈을 다 이제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가 가져가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지주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주주 간의 화합이 끝나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이 최대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 투자가 그렇고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확실하게 한미약품의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미약품이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이 한미사이언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제 다시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많이 급등하기도 했지만 이제 경영권 분쟁이 끝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영권 분쟁 때문에 들어왔던 이 주가 버블은 꺼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미사이언스의 지난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한 28,000원 정도밖에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이런 분기 실적을 반영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한미사이언스 이 계열사인 한미약품이 4분기 때 이제 환차익을 보기 때문에 그 환차익에 대한 이익이 또 한미사이언스에도 반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4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4분기 실적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도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거고 주주 환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구체화되면 그에 따라서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미사이언스 지주회사로서의 주가 끌어올리기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2025년도에는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